자, 이슈 포커스 시사평양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교통공사 노조 등 전국 지하철 노조가 그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를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인천교통공사 노조 등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로 구성된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는 최근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파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구조조정 철회와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무임 수송 비용 부담에 대한 이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그 협의회에서는요, 협의회는 그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도시철도공사 노조를 제외한 5개 지하철 노조가 최근 이 찬반 투표로 이 파업을 가결했는데요. 광주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곧 파업을 결의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 달 전국적으로 동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제 오늘부터 전국 지하철역에서 정부의 실질적 책임을 요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요. 다음 달 14일 서울로 집결해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 노조가 파업에 나서겠다는 핵심 주장이 이제 결국 그 적자 요인이 되고 있는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그 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 이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네, 이 무임 승차에 대한 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노조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요. 전국 지하철은 이 정부 방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그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승차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공공교통 복지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이 책임을 지자체로 미루고 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인천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예를 좀 먼저 보면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교통약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이 99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거의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전국 특히 같은 기간에 전국 6개 지하철 운영 기관이 떠안은 비용이 무려 2조 3,238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결국 각 지방에서 맡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적재에 허덕이고 있는데, 인천교통공사 하나만 보더라도요, 매년 평균 250억 원의 이 적자를 겪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운수 손실만 300억 원에 됐다고 합니다. 네. 인천하고 서울은 지금 그 파업을 결정을 한 상태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이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예. 82.88%의 찬성,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찬성으로 이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한 상황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5월 이 교섭 개시 이후에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안전인력 충원과 이 무임 수송 관련, 이 지하철 운영 적자 국비 지원 등 이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서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30일 예정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끝나면요. 이때까지 끝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미 9월 14일 이 파업을 선언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연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이번에 이 파업을 진행한다면 지난 2004년 7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다른 지역 이 도시철도 노조와 이 돌입한 이 파업에 이어서 17년 만에 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적자에 대한 부분은 뭐 공감이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도시의 경우에 그 지하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파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뭐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이 클 텐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매번 이제 이 버스나 지하철 파업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네. 지하철은 시민의 발입니다. 일단 이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고 애꿎은 시민들에게 참아 달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파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일단 불편한 건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실제 파업이 실행되면 시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인천과 서울이 함께 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에서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지하철과 환승되는 인천 1, 2호선까지 멈출 경우에는 서울 지역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직장인, 그리고 인천 내부에서 움직이는 인천 시민들 일단 직장인과 학생들이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파업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시나 이 정부의 대책이 지시되기는 하겠지만요. 시민들의 불편, 이게 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건 또 하나 이 부분이 지금 이게 핵심적인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무임승차 부분 아닙니까? 네. 이 무임승차 부분은 이게 지금 인천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당장의 이 교섭 주체는 인천시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식 국장님, 네. 무임승차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오는 30일에 지방노동위원회요. 네, 네. 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진호위에서 이제 조정 절차 종료 기한 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네. 9월 14일에 파업을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파업에 동참한다는 얘기죠. 네, 네. 이게 좀 명절 바로 전에 어떻게 이렇게 파업 얘기가 나오면 네. 이거는 정부나 관계 기관 쪽에서도 좀 난처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간적인 부분. 네, 일단은 가장 효과적이고 그럴 수 있겠죠. 일단 노조 명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명분도 일단 노조의 주장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정부나 인천시도 일단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직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상황인데. 추석 관련돼서 이런 이동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위원회에서 좀 잘 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